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세포 처리 시설 등 신설 업종의 허가 요건 그리고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성윤선 주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자료 보시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 처리 시설 허가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과 제조 판매 품목, 수입 판매 품목 허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부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입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업무란 채취, 수입하거나 검사 처리하여 첨단 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또 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 접수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해당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신청서,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설, 장비, 인력,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에 대한 항목을 기술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채취와 검사 업무는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실 수 있는데 위탁하시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 수탁자 간의 위탁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세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출국 제조원의 명칭, 소재지,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출국 제조원이 법령에 따라서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 검사,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에서 갖추어야 될 시설, 장비, 인력, 품질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채취실, 처리실, 시험검사실,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시설로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셔야 됩니다. 채취와 시험검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가능하며 해당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력은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품질 책임자 1명 이상,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1명 이상, 기록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1명 이상, 그리고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비는 인체조직 등을 처리하실 때 그 처리실과 기타 시설 면에서의 공기조화 장치, 그리고 시험 검사할 때의 시험 검사 장비, 보관을 위한 냉장, 냉동 장비와 이 냉장, 냉동 장비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자동 온도 기록계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기준은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를 위한 표준 작업 공정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력의 조직 구성원의 업무, 책임, 권한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셔야 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와 관련된 각종 결과와 기록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서 자율 점검 체계를 마련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셔야 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업체가 자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제대열 은행이 제대열과 제대열 제제를 첨단 바이오 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으신 후에 이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변경 허가 신청서와 더불어 기존에 받으셨던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 세 번째는 변경 사유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증의 뒷면에 이명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 허가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 그리고 휴업 이후에 업을 재개하시려는 경우에는 꼭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와 더불어 기존에 받으셨던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 그리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또는 장기 추적 조사 관련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실지에 대한 보관 계획서, 이렇게 구비하셔서 저희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 또는 허가 변경 신청을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관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서류를 확인하는데, 서류 확인 시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서류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허가증을 발급해 드리는 허가 결정 통보, 이런 절차로 해당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해당 업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업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도 갱신이 존재하고, 갱신 주기는 3년, 갱신 신청 기한은 기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저희가 접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전자신청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가능하고, 처음 허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허가갱신 신청서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 그리고 시설 장비 인력과 품질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전 유효기간 앞에 3년 동안 인체세포 등의 관리 업무 실적에 관한 서류,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3년 동안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서류, 이렇게 구비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준수사항이 부여가 됩니다. 준수사항 첫 번째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체세포 등 채취, 수입, 처리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검사, 두 번째, 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세 번째, 인체세포 등 손상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인체세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 다섯 번째는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인체세포 등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증자 병력을 조사하고 혈액 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적합한지를 평가할 것이라는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는 첫 번째 병력 조사에 대해서는 규칙 총리령입니다. 제20조 1항의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것. 두 번째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총리령입니다. 규칙 별표 1에 따른 혈액 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세 번째 미생물 검사입니다. 무균 시험 결과 유해한 미생물이 없을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력 조사란 규칙 제20조 1항의 각 호의 사항이라는 다음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다음에 질환을 가진 사람, 다음에 약물을 투여받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치료,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래에 해당한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 그 밖에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기 부적합하다고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셔서 이 사람에 대한 세포를 채취를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부분은 다음은 규칙 별표 1입니다.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매독, 인체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임질 해당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이 항원검사와 핵산 증폭검사 등을 수행하셔서 최종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음성이 나와야 적합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준수사항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인체세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제2호의 평가 결과와 함께 기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기증자의 병력검사, 혈액검사, 그리고 미생물 검사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리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원료로서의 적합한지의 여부가 결국 제2호의 평가 결과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기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공급자로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인체세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령에서는 위해 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체세포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에 대한 것은 첫 번째로는 인체세포 등의 종류, 채취 대상자별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인체세포 등을 최종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접근 제한 조치를 실시해 주시고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체세포 등 기증자 건강 정보 제1항 2호에 따른 검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투여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는데요. 그 예외는 품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분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업체에게 인체세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품목 허가를 받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과의사, 약사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투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 수입자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상 사례 조사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증자 건강 정보와 혈액 검사 등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엔 어렵습니다.